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22번째 강의입니다. 바로 항등식이라는 단원인데요. 자, 이 단원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계수 맞추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두시면 문제가 없는데요. 오늘 배워야 될 포인트는요, 바로 우리가 미정계수법, 바로 미정계수라는 건 뭐냐면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는 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바로 한번 선생님이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바로 22번째 강의 항등식이 되겠고요. 교재 78페이지서부터 8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 정리를 좀 간단히 할 건데요. 우리 교재에도 소개된 바 있지만 선생님이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기 칠판을 잠깐 봅시다. 우리가 요 단원에서는 바로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미정계수법. 자, 미정계수법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계수가.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는 방법에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바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미정계수법입니다. 미정계수법은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미정계수법은요, 첫 번째 계수비교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수비교법.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치대입법. 자, 사실은 이 이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실제 나눗셈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실제 나눗셈을 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실제 나눗셈을 하려고 할 때는 이것이 미지수가 하나인 식만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미지수가 한 개일 때만 실제 나눗셈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두 개 이상이 돼도 구하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실제 나눗셈은 미지수가 하나일 때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계수비교법, 그 다음에 하나가 수치대입법이에요. 그러면 계수비교법이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계수를 비교하겠다는 뜻이에요. 계수를 비교하겠다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좌변과 우변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놔두고 문제를 푸는 경우입니다. 그때 각각의 계수를 맞추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a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와 같다고 하자. 그랬을 때 이 a, b, c의 값을 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건 간단하죠. 등호의 성질에 의해서 이것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좌변과 우변의 모습이 똑같아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좌우의 모습을 같게 맞춰주는 방법 중에 가장 편한 방법이 계수비교법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계수를 비교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랑 여기랑 같아진다는 뜻이니까 a는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여기랑 여기가 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랑 여기가 같아져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c가 3이니까요. c는 마이너스 3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부호가 바뀌어서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찾는 방법이 바로 계수를 비교해서 찾는다. 그래서 계수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수치대입법이 있겠는데요. 이 수치대입법은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수치대입법은 문제를 먼저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정리를 하게 되면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2x 4로 바꿉시다. 4로 이렇게 바꿔보면요. 자, 요 놈은 a 곱하기 x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플러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미지수가 두 개밖에 안 돼요.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자, 이것을 갖다가 미정계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개를 해야 되죠. 물리적으로 만약에 계수 비교를 한다면 전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ax, bx가 있으니까 a 플러스 bx가 되겠고, 그 다음에 괄호가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가 있게 되죠. 자, 요거 플러스로 바꾸면서 괄호를 이렇게 씌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수를 비교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1차거든요. 1차. 그러니까는 여기 최고차항이랑 안 맞았죠. 그러면 x가 하나 빠졌네요. 여기다 그래서 선생님이 x제곱을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럼 플러스 x제곱이 이렇게 붙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차수가 맞았으니까 x제곱은 요 놈과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바로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라는 놈과 그 다음에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4라는 이런 연립방 정식을 취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조금 더 빨리 우리 정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바로 미지수의 개수가 2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각각의 항들을 0을 만들 수 있는 값들이 보입니다. 그런 값들이 어떤 값이냐면요. 여기를 통째로 이 복잡한 괄호가 있는 식을 통째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바로 x가 1일 때 없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괄호가 통째로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x가 2일 때 없어지겠죠.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복잡한 식을 간단히 해내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적당한 수치를 대입해서 항을 없애서 간소화시킨 다음에 문제를 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면요. 자, 이걸 풀어볼게요. x가 1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도 1이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거기에다 4를 더한 것이 바로 1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통째로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 1 들어갔기 때문에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에다가 x가 1이니까 또 플러스 1이 이렇게 붙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플러스 1하고 플러스 1이 지워져 버리고 마이너스 b가 그랬는데 여기가 2죠. 2니까 b는 바로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2를 집어넣게 되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요. 2는 4. 그 다음에 2가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들어가겠죠. 자, 요 놈은 2가 들어갔으니까 이번엔 요 가운데가 사라지고요. 여기는 a만 남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4가 이렇게 붙게 되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요 4하고 요 4는 지워지고요. 좌우변에 같은 4가 지워지니까 a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은 바로 요렇게 미정계수를 맞추는 것들보다 훨씬 더 편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왜? 연립방 정식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미정계수법에는요.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들이 도대체 언제 사용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언제 사용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미정계수법이라는 것 자체는 미지수의 개수가 있고요.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의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식의 개수가 있을 때, 바로 이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우리는 미정계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미정계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계수 비교와 수치 대입법을 그러면 언제 할 거냐? 바로 수치 대입법은 미지수의 개수와 집어넣어서 0을 만들 수 있는 x에 집어넣어서 0을 만들 수 있는 이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집어넣어서 x가 0, 그러니까 괄호가 0이 되게 하는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도 많거나 같을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제외하고는요, 계수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먼저 내가 항등식을 배웠어요. 항등식을 배웠더라도 그래, 계수 비교법하고 수치 대입법이 있어. 중요한 거는 그걸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언제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미정계수법, 바로 미정계수법에는 계수 비교와 수치 대입이 있고, 자, 이런 것 외에 실제 나눗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실제 나눗셈은 선생님 문제에 들어가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정리할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쭉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판 지우고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수비교법. 다음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계수 ABC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요건 어떻게 풀어주면 되겠습니까? 좌우변이 2차식. 우리 봤던 형태죠. 바로 이 a의 값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 최고차 항의 계수 1과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플러스 b니까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죠. 마이너스 6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고요. 요 c의 값은 요 놈과 동일한 값을 가지니까 16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해결됐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내가 구하려는 미지수의 개수가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세 개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집어넣어서 0되게 만들 수 있는 괄호가 하나, 둘이 있습니다. 그죠?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이 세 개를 다 집어넣어서 구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하나 더 찾을 수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가 하나 더 있죠. 이걸 괄호라고 생각하면 x가 0 될 때 0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걸 못 찾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잘 안 보이니까 못 찾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여기에 x제곱이 있는데 x제곱이라는 건 여기서도 안 나오고 여기서도 안 나와요. 여기서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예 이 a를 하나 죽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x의 제곱은 어차피 1만 나오는 거니까 이 a라는 값은 무조건 1이야 라고 해서 이놈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2차 없고 여기 2차 없으니까 2차는 여기만 있거든요. 근데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1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미지수를 하나 죽이면 구해야 될 미지수도 2개, 집어넣어서 0 되게 하는 값도 2개. 그러니까 바로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자, 이제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고요. x에 1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남겠죠. 그 다음에 x에 1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1이 됩니다.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x에 2 집어넣었을 때도 생각해야겠죠. 2 집어넣어도 여기가 다 사라져요. 2 집어넣으면 여기가 통째로 사라져요. 그죠? 그러면 c만 남습니다. 2 집어넣으면 4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c 값이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c 값 4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4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b가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a의 값은 이미 구했죠? a는 1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3과 4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 1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수치대입법. 자, 항등식 ax-1, bx-2는 2x-3에서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구하려는 미지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a하고 b 두 개죠. 그 다음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 몇 개입니까? 요놈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요놈 하나 하고요.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치대입법을 사용하는 게 편하겠죠. 그죠?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은 1하고 2죠. 만약에 x에 1을 집어넣는다면 왼쪽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죠? 죽어버리고 여기 남으니까 마이너스 b만 남게 되죠. 마이너스 b. 자, 그 다음에 이퀄 1 들어갔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해서 b 값은 얼마 나옵니까? 1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x가 2일 때 생각해 봐야 되죠. x가 2일 때 생각하게 되면 여기는 2 들어가면 2 빼기 1은 1이니까 a만 남게 돼요. 그죠? 이퀄 2니까 이건 사라지죠. 이퀄 2는 4에서 3 빼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a 값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a는 1이고 b도 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문제네요. 자, 봅시다. 14번째. 자, 분수꼴 항등식 그랬습니다. 분수꼴 항등식. 자, 보죠. 다음 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상수 a, b, c의 값을 정하여라 그랬는데요. 아, 이거 보는 순간에 와, 내가 싫어하는 분수 나왔어. 자, 그렇게 고생하겠다 막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자, 분수꼴은요. 등호가 있느냐 등호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 해법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등호가 있을 때는요. 선생님이 분모를 없앨 수 있다 그랬어요. 등호가 있을 때는 분모를 없앨 수 있다. 단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주어진 건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분모 없앨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없앨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라는 건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써 있는 x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죠. 이것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각 항에 전부 다 곱해버리면 좌변은 뭐만 남아요? 2x 플러스 1만 남겠죠? 자, 그 다음에 우변에 해당하는 건 a라는 놈에다가 그 다음에 x 하나가 여기서 사라져 버릴 테니까 요 놈만 남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b에다가 x 플러스 1 하나를 없앤 거니까 앞에 있는 x와 그 다음에 x 플러스 1 두 개에서 하나가 사라진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에다가 x 마이너스 1 두 개 그랬으니까 x 플러스 1이죠. x 플러스 1 두 개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x 하나만 남겠죠. cx.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계수비교법 중에 계수비교나 수치대입법 둘 중에 어느 걸 사용할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은 0하고 마이너스 1 두 개죠. 그죠? 그런데 미지수는 3개예요. 그러니까 전개해서 구하는 게 바람직하겠으나 여기에서 일단 미지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하나를 더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죠? 자, 뭘 줄여줄 수가 있습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하고요. 사실은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게 잘 안 보일 게 뻔하기 때문에 미지수의 개수를 죽이고 가도 되죠. 그죠? 못 죽이나요? 2차, 2차, 뭐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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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가 어디 있죠? 1차 여기는 상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x제곱 bx, 여기 x니까 상수항이 여기서밖에 안 나오죠. 그죠? 상수항이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1이라는 놈이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a의 값이 정해지죠. a의 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의 제곱에다가 이게 당연히 1이어야 1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는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미지수 두 개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값도 두 개니까 수치대입법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하게 되면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은 0하고 마이너스 1이죠. 0부터 집어넣어 볼까요? 0 집어넣으면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요것만 남습니다. 1은 x에 0 들어갔다고 그랬죠. 0 더하기 1은 1이니까 1의 제곱도 1이요. 한 배를 해도 1이요. 1. 그 다음에 x에 0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다 사라졌죠.
그죠? 이거 사라져 버리네요. 그죠? 이거는 그냥 항등식 자체가 돼버렸죠, 이미. 그죠? 넣는 것 자체가 x는 무의미했네요. 그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바뀌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 사라지죠, 사라지죠?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c 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남은 게 누구 값만 남았냐면 b 값만 남았어요. b 값만. b 값을 정리를 해보면 되는데요. 바로 이 c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생략이 되죠. 이렇게 사라지고요. a 값도 1이니까 이것도 사라집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맞춰주시되 바로 남은 거 뭘 가지고 맞춰주면 될까요? 2x 가지고 맞춰주면 되겠죠. 2x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몇 x가 나옵니까? 2x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몇 x가 나오냐면 플러스 bx가 나오죠. 플러스 bx가 나오고 여기서는 x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 셋을 몽땅 더한 것이 바로 좌변의 2x와 같아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 놈과 요 놈이 사라져야 되는 형태죠. 그럼 b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b는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x 이렇게 사라져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구해냈는데요. 정답은 a는 1이었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이었고 그 다음에 c는 1이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소지가 있는 문제인데요. 자, 봅시다. 4x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2x 플러스 3a가 x에 관계없이 그랬죠? x에 관계없이 그랬습니다. x에 관계없다라는 얘기는 x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x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자,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죠. 그죠? x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그 식을 찾아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값을 가질 때 바로 상수의 2의 값을 정하여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그 일정한 값을 우리가 이렇게 k라고 두어 봅시다. k라고 두게 되면요. 누구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k를 가져야 돼요. 바로 x에 관계없이 x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바로 일정한 값 k를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 조건은 왜 있어요? 분수식의 정의 때문에 그렇죠? 그죠? 분모 0 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분수인데 등호가 있는 식은 선생님이 분모를 없앨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분모를 없앨 수 있으려면 분모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없앨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조건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네 둘이 곱한 건 얘와 같아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좌변의 2x 플러스 3a는요. 우변에 누구와 같느냐? 이놈과 이놈을 곱한 거래요. 그러면 k를 각항에 곱해주면 4k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이것이 누구에 관계없이 x에 관계없이 즉 x가 일정한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랬으니까 x는 x끼리 모아줘야 되죠. x는 좌변으로 다 보내도 돼요. 그러면 이거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2-4k x로 바뀌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a-k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x에 관해서 1차식이죠. 그죠? x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x가 뭘 가져도 0이 돼야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x에 관계없이 얘가 몇이 돼줘야 되죠. 0이 돼줘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사라져 버렸다면 이게 역시 0이 돼줘야 되니까 요 놈도 0이 돼줘야 되는 꼴이죠. 이게 바로 항등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왼쪽에서 우리는 k값 구할 수 있게 되죠. k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바로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이 k는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k값 2분의 1이 여기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죠. 자, 정리하게 되면 3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바로 0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 말은 바로 3의 2가 2분의 1이라는 뜻이니까 a는 6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a는 6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값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필수 예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밑에 나오는 우리 유제 문제들 있죠. 확인 체크 문제들, 그 문제들 풀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풀어보십시오. 자, 시작하세요. 자, 다 되셨죠? 그러면 확인 체크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확인 체크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53번 문제 보지요. 자, 항등식 x-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다음과 같은 x의 3차식에서 a, b, c 미지수 3개가 보이래요. 그렇죠?
자, 이건 계수 비교를 해줘도 되는데요. 우리가 다항식의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 정도는 찾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누굽니까? B죠, B. 왜냐하면 요 놈과 요 놈을 곱했을 때만 상수항이 나오는데 상수항이 플러스 8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 값은 무조건 2죠. 그죠? 무조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C, A 값만 정하면 되는데요. 자, C는 2차식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A 값은 뭐, 나머지 요거 1차식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2차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요. 2차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 놈이랑 요 놈 곱해서 3차식이 나오고요. 요 놈과 요 놈 곱해서 2차식이 나오죠.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곱했을 때 2차식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놈이랑 요 놈은 1차식이니까 안 되고, 요 놈과 요 놈을 곱해서 또 2차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 곱하면 1차식, 요건 상수항이 나와요. 그러면 2차식의 합이 얼마냐면요. 요 놈과 요 놈에서 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에서 마이너스 4가 나와요. 바로 이 A-4에 해당하는 게 바로 2차항의 계수가 되니까 C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항의 계수를 따져봐야죠. 1차항의 계수는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마이너스 5x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1차항은 어디서 나오나 봅시다. 자, 여기랑 여기서 1차항이 나오게 되고요. 자, 또 하나의 1차항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랑 여기 곱했을 때 몇 x 튀어나옵니까? 2x가 튀어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곱했을 때 마이너스 4ax니까 마이너스 4a. 계수만 쓴 거죠. 바로 이놈이 누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미 B값은 구한 상태에서 이제 A값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A값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넘어가면 4A가 되고요. 그 다음에 7이 돼버리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만족하는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2 마이너스 4A 4A가 되고요. 요거 넘어가면 7이 되니까 A는 4분의 7이네요. 자, 요거 뭔가 이상하네.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x의 세제곱 맞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가 2 플러스 8. 아, 여기 선생님이 잘못 썼구나. 그죠? 어디 잘못 썼습니까? 마이너스 4하고 2 다음에 마8이죠. 여기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그죠? 잘못 썼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2란 뜻이죠? 그죠? 여기에만 영향 줘요. 여기에는 영향 안 줍니다. 그죠? 그냥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요. 요게 넘어가 버리면 3 되는 거죠. 3. 그죠? 여기가 3 되겠고 A의 값은 4분의 3이죠. 4분의 3.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A 값은 동일 문자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뿅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A에 들어가게 되면 4분의 3에서 4를 뺀 것이 C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C 값은요. 이게 4분의 16이에요. 그러면 4분의 3에서 4분의 16 빼니까 4분의 13인데 부호가 음수를 갖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해 본 결과는 A의 값이 얼마고요? 4분의 3. 그 다음에 B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문제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x에 대해서 다음 3차식이 다음과 같이 성립할 때 상수 a, b의 값을 정하여라 그랬죠. 자, 3차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전개를 다 해서 해도 풀어도 문제 나오겠지만 좀 빨리 해볼 수 있도록 하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다. 자, 일단은 누구의 값부터 정해집니까? 그렇죠. 상수항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1이니까 여기 또 마이너스 안 붙이면 안 되지. 요 C값이 얼마입니까? C값은 마이너스 1이다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1이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를 바꿔주죠. 이렇게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를 가지고 한번 정해보도록 하죠. 자, 1차는 어디서만 A값 바로 보인다. 그죠? 왜냐하면 요렇게 3차식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A값 무조건 1이네요. 그죠? A값 무조건 1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워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죠? 자, 이제는 B값 구하러 갈 건데요. B값은 1차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1차는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요놈과 요놈에서 1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1차는 요놈과 요놈에서 나오게 되죠. 요놈과 요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요놈과 요놈 곱하면 마이너스 B가 나오죠. 이게 계수들이거든요. 1차항의 계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얼마를 빼면 마이너스 2? B는 1이죠. 1. 그죠? B는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다. 그래서 A도 1, B도 1, C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x제곱 어쩌고 저쩌고 항등식이다. A, B, C의 값을 정하여라. 그랬죠. 자,
자, 미지수 구하려는 미지수가 A, B, C 세 개입니다. 자, 집어넣을 수 있는 값들 생각하면요. 여기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여기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2. 자,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값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 얼마냐면 0이죠, 0. 예, 요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끝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먼저 x에 마이너스 1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면 1이니까 그냥 2만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플러스 6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여기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여기도 통째로 사라지죠. 가운데만 남죠.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몇 b를 뜻합니까? 바로 3b를 뜻하게 되죠. 이 3b가 얼마냐면 바로 요거 계산한 결과니까 6이죠. 6. 이렇게 해서 b 값은 2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 x에 이번에는 얼마를 집어넣어 볼 거냐면요. 0 집어넣어 볼게요. 0. x에 0 집어넣으면 0, 0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2만 남죠? 이 마이너스 2는 x에 0 들어갔으니까 이번엔 여기하고 여기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여기에 0 들어간 것만 정해주면 되죠. 0 들어가면 여기가 1이 되죠. 1. 0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1 곱하면 마이너스 2 a배, 마이너스 2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 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아직 안 집어넣은 숫자가 얼마입니까? 2라는 숫자죠. 2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2 집어넣으면 2는 4의 2배라고 그랬으니까 8이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 6,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놈이 2 들어가면 여기가 사라지고 여기도 사라져요. x 2 들어갔으니까 2 곱하기 3이 되겠죠. 6c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6c는요. 8에서 12를 빼면 마사인데 또 마2 그렇게 마6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c 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답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6번 문제 되겠습니다. 56번 문제 보죠. 자, 56번 봅시다. 자, x의 세제곱이 다음과 같을 때 항등식이다. a, b, c, d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x의 세제곱이 그랬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는 미지수의 개수를 한번 볼까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세 개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집어넣을 수 있는 값들도 한번 체킹을 해볼까요? 여기에 얼마? 1, 2, 3 이렇게 세 개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차례차례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버리겠네요. 그죠? 먼저 x에 1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x에 1을 집어넣는다. 자, 그렇게 되면 좌변은 얼마? 1이 되겠죠. 1의 세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1 여기 사라지고요. 여기 사라집니다. 여기도 사라지고 요것만 남아요. 미지수가 하나 더 있었네요. 그죠? d가 하나 더 있었죠. 그죠? 1 집어넣어버리면 결국은 d만 남게 되죠. d. 그죠? d만 남게 되니까 d는 바로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미지수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거 이대로 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찾아내야 되는데 좌변이 지금 x의 세제곱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세제곱이 여기 없고요. 여기도 없어요. 여기만 있죠. 그러니까 a의 값은 무조건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죠? x의 세제곱의 개수니까. 그럼 미지수 줄였죠. b, c, d만 구해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집어넣을 값은 바로 2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x에 2 집어넣으면 자, 그때 좌변은 2의 세제곱이니까 8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2 들어가면 이거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라지죠. 그죠? 2 들어가면 여기 c만 남죠. 그죠? c. 그 다음에 플러스 누가 남습니까? d가 남죠. 그죠? d는 아까쯤에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1이 돼서 c 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c 값은 7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가 7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3을 집어넣을 차례가 되겠죠. x에 3을 집어넣어 봅시다. 자, x에 3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27이라는 숫자가 되죠. 우변은요. 3 집어넣으면 이거 사라집니다. 사라지고요.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2b가 되겠죠. 그죠? 2b.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27에 플러스 14가 되죠.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d값 1을 더한 것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b값을 정해주면 되겠죠. 자, 2b는 누가 되느냐? 2b는 누가 되느냐? 27에서 15를 뺀 거죠. 그죠? 그래서 1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b값은 6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 구했습니다. a는 얼마고요? 1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얼마? 6이고요. c는 7이고 d는 1이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57번 문제입니다. 다음 분수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A, B의 값을 정하여라. 자, 얘 왜 있다고요? 예, 요거 분모 없앨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해야 되니까 x-1 곱하기 x-1을 통째로 곱하면요. 좌변에는 2x-1만 남고요. 우변에는 a배, 얘를 버렸으니까 얘만 남겠죠. x-2만. 그래서 x-2에 그다음에 플러스 b에다가 x-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미지수 두 개, 집어넣을 수 있는 값 두 개니까 수치 대입법 이용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x에다 먼저 1부터 집어넣어 봅시다. x에 1 집어넣으면요. 1, 2 빼기 1이니까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x에 1 집어넣으면 이 뒤에 건 사라지고 여기만 남거든요.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예요. 자, 이렇게 해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제 b값 구하러 갑니다. b값은 x에 2를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x에 2 집어넣게 되면 2는 4에서 1 뺐으니까 3이에요. 자, 2 집어넣었으면 이건 사라집니다. 그러면 2에서 1 빼면 1인데 b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값은 바로 3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 a, b의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8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되겠네요. 5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x 플러스 y 플러스 1분의 어쩌고 저쩌고 저 분수식이 xy에 관계없이 그랬습니다. xy에 관계없이.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써야 돼요? 만약에 x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쓰이면요. x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쓰면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x가 있는 놈과 x가 없는 놈은 0꼴로 만들어서 이놈이 0, 이놈이 0 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x, y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을 쓰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x를 갖는 놈, y를 갖는 놈, x, y를 다 안 갖는 놈은 0꼴 이렇게 만들어서 각각이 이놈도 0, 이놈도 0, 이놈도 0 이렇게 되는 꼴을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얘는 분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분수식의 꼴을 일단 버려야 되겠는데요. 자, 저 형태를 보시면 x 플러스 y 플러스 1분의 바로 4x 플러스 ay 플러스 b 이놈이 xy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데 일정한 값을 k라고 둬야죠. 그죠? 이렇게 두고 a, b 값을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분모를 없애야 되니까 얘네 둘이 곱한 것은 얘가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 4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k배라고 그랬으니까 kx 그 다음에 플러스 ky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은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전부 다 맞춰버리면요. 어떻게 맞출 수가 있냐면 x의 계수끼리 서로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k는 4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k가 4예요. 그러면 여기가 4 되는 거죠. 이렇게. 4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만 4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4 되죠? 이렇게 4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가지고 이제 a, b 값 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 a의 값은 누구랑 같아요? 플러스 4랑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요 플러스 b의 값은 누구랑 같아요? 요 플러스 4랑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값도 4고 그 다음에 b의 값도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항등식의 단원을 어떠한 기교적인 방법으로 푸는지에 대해서 배워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바로 다음 내용까지 하면 항등식이 끝나는데요. 나눗셈에서의 그 항등식의 해법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반드시 여기까지 복습해 두셔야 됩니다. 예, 다음 강의에서 뵙죠.